2018년 여름,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다.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폭염 기록이 경신됐다. 강원도 홍천은 111년 만에 가장 뜨거웠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물을 찾는다.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물이라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피, 혈액이다. 생명을 살리는 봉사, 헌혈. 헌혈자들은 누군가 내 헌혈로 삶의 빛을 찾을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백혈병 친구들인가 많이 아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6번째일 거예요, 아마. 헌혈 자체가 봉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가치를 생각하고 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혈을 받은 1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혈을 받은 60대 환자 2명이 또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2003년 여름, 대한민국은 피, 혈액 때문에 뜨거웠다. 생명을 살린다고만 믿었던 수혈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수혈로 감염된 환자가 속속 드러나자 당시 대한적십자사는 기술 부족, 인력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혈액을 출고하기 전에 그 결과를 다 줘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상당한 업무가를 초래해서 그 수혈에 의한 감염 사고는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끊임없는 홍보와 캠페인으로 지난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는 270만 명을 넘어섰다. 나라를 뒤흔든 혈액사고 이후 15년, 우리나라의 혈액관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KBS 시사기획창은 국내 혈액시장을 독점하며 담합과 비리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적십자 혈액관리본부를 추적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남산 아래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전문 의료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입찰 설명회가 열렸다. 면역검사 시스템 입찰이 여러 차례 유찰됐기 때문이다. 설명회장 앞에선 적십자사의 불공정 계약을 고발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분명 공개 설명회인데도 적십자 측은 취재진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KBS 촬영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사인받은 게 아니잖아. 저기서 어떻게 전했을 건가요? 저희는 얼굴 안 나오게 잘. 근데 얼굴 하나도 안 나오고 영상만 하시던가 그러면. 면역 검사 시스템이란 무엇일까? 우리 몸을 돌고 있는 혈액은 평균 4에서 6리터.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인 혈구로 구성된다. 혈구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진다. 헌혈 1회당 체열되는 혈액의 양은 보통 450ml. 헌혈로 피를 뽑은 후 그 혈액이 안전한지 수혈을 해도 되는지 검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혹시 감염된 혈액은 아닌지 안전함이 확인되면 환자들에게
혹은 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혈액이 공급된다. 이 검사 과정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면역 검사 시스템이다. 전국 혈액원 등에 설치된 면역 검사 시스템이다. 혈액 검사 기기와 시약으로 4가지 바이러스를 검출한다. 흔히 에이즈라고 알고 있는 면역 결핍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백혈병 바이러스가 그 대상이다. 즉,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적인 검사 과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기기값만 72억 원. 이와는 별도로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의 비용도 5년간 605억 원이 배정된 고가의 계약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억대의 납품이 5년 동안 유지되는 이 계약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본다. 재작년에 적십자가 기기하고 시약 일원화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익수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업이 되어버렸고요. 면역검사 시스템은 2016년부터 노후기기 변경을 위한 입찰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6년 9월 1일 첫 입찰을 시작한 뒤 올 4월까지 6차례나 입찰이 유찰됐다. KBS가 입수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대한적십자사 특별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십자는 공개 경쟁 입찰을 추진했지만 임의로 2개 업체의 자사 시스템을 설명하게 했다. 업체 제안 요청서의 초안도 작성되기 전이었다. 게다가 요청서가 공개되기 전 특정 업체의 평가용 장비를 미리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절차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지만 처벌은 기관 경고에 그쳤다. 적십자는 입찰 관련 논란에 대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가지 입찰 관련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십자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은 적십자사가 국회에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를 입수했다. 우선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업체별로 제출한 서류량의 차이가 난다. 특히 수의 계약을 맺기 위해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인 업체의 서류가 눈에 띄게 양이 적다. 확인해보니 전체 14개 항목 가운데 납품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등 모두 4개 항목이 빠져있다. 계획을 냈으면 거기에 다 부합을 해야만 선정 기준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거를 부합하지 않는데도 선택할 경우에는 그 특별한 이유를 대야 됩니다. 이에 대해 적십자는 현재 수의 계약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적십자는 6차 입찰이 예가 초과,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유찰됐다고 했습니다. 공개된 경쟁 입찰에서 가격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까? 기기의 성능평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을까? 취재진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취재팀은 우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팀과 함께 적십자가 내놓은 평가 데이터를 분석했다. 서류 심사에 합격한 회사들은 성능 평가를 거친다. 실제로 해당 검사 기기와 시약이 바이러스가 있는 혈액은 있다고, 없는 혈액은 없다고 판단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평가는 민감도와 특이도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바이러스가 있는 혈액을 있다고 제대로 파악하는지 보는 건 민감도, 바이러스가 없는 혈액을 없다고 판정하는지 보는 건 특이도다. 성능평가 결과를 분석하던 연구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우선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민감도 검사 결과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는 검체 100개에 대해 양성 판정을 내려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제공된 검체 총량은 109개. 이 9개 중에는 이 업체가 음성 판정을 내린 검체가 4개나 포함돼 있다. 적십자사의 평가 결과와 실제 평가에 들어간 검체의 수가 다른 것이다. 기준대로라면 해당 업체 제품은 불합격. 하지만 결과서를 보면 민감도 항목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십자는 이에 대해 9개는 참고용 검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혈액 안전과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라 담당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사실은 못 잡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민감도 100%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는 제외한다고 아예 시약평가위원회 서류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 적십자는 민감도 평가와 관련해 채권자가 사전에 공지한 평가 프로토콜은 B형 간염 표면 항원의 양성 검체 109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참고용 9건의 결과는 판정에서 제외하고 평가용 양성 검체 100건을 모두 양성으로 검출한 경우에 적격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적십자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규격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적부 판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해당 업체와 수의 계약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HCB가 그러나 사안 검증에 나선 설 교수는 참고용 검체란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샘플의 숫자인 거지. 레퍼런스 샘플을 포함해서 109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연구에 있어서는 1, 2, 3, 4, 5, 6에서 1도 모르는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잡으면 내일도 잡고 모레도 잡을 것 같죠? 틀리다. 이에 대해 적십자 측은 학계가 참고용 검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똑같은 회사 검체도 결과가 다 달라요. 해본 적이 없겠죠. 그리고 적십자처럼 평가하는 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세적으로 드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오염된 혈액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국민들이 다음은 바이러스가 없는 걸 100% 가려낼 수 있는지 보는 특이도 검사. 적십자사의 검사 시스템이 음성이 났지 않습니까? 여기 결과를 보면 취재진은 특이도 검사의 결과값을 살피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적십자는 모두 5,016개의 음성 검체, 즉 바이러스가 없다고 판정된 검체를 제공했다. 그런데 5개 혈액 검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다. 검사가 잘못된 것일까? 선별 초회, 선별 재검사는 물론 확인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와 진양성으로 구분된 것이다. 5,016개는 이미
적십자에서 여기에 HCV라고 하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검사기관에다가 검사를 해보라고 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진양성이 5개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비율로 따지면 0.1%, 즉 5천 건에 대해서 5개가 감염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높은 실험적 에러 또는 검사 에러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 품질 관리에 있어서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십자가 바이러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업체에 준 혈액에 사실은 바이러스가 들어있었다는 의미다. 100만 개 중에 1000개의 에러가 있으면은 0.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혈액이 약 200만 개 정도 유통이 된다 그러니까 200만 개에서 2000개 정도가 이럴 개연성을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적십자는 문제가 된 혈액 검체는 입찰 평가 과정에서 판별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혈액은 다 폐기되죠. 5,000개의 전체가요? 저희가 평가에 들어가는 건 일단 다 묶어둡니다. 네, 다 가지고 검사가 완료돼야 그제서 풀어주는 거죠. 나머지 써도 된다. 하루하루 나오는 걸.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폐기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적십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판별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원인을 찾고 완벽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감염된 혈액이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진양성으로 나온 게 5개나 된다. 그거는 수율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루어진 검사에 대해서 되짚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적십자는 특이도 평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음성검체로 제공한 5,016건 중 평가 과정에서 C형 간염 양성으로 나타난 5개 검체는 면역검사에서 항체 양성이 확인되었을 뿐 핵산 증폭 검사에서는 바이러스가 없다고 확인되었으므로 C형 간염 항체가 있을 뿐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없는 항체이다. 이는 과거에 C형 간염에 감염되었던 사람이 감염 후 회복된 뒤에 헌혈한 것으로서 수혈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2018년 여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주도하는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의 얼굴은 상기됐다. 이렇게 내 민족의 한을 적십자사가 한번 풀어야 된다. 이산가족의 만남을 이끌고 수해 현장을 누비는 적십자는 변함없이 봉사와 희생의 상징이다. 더 해주세요 관심을, 더 해주세요 희망을, 더 해주세요 사랑을. 생명이 존중받는 내일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달려가겠습니다.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하지만 적십자사의 조직표를 보면 봉사와 희생뿐만 아니라 수익 사업도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이다. 명예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3년 임기의 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사가 흔히 알려진 국제남북국, 구호봉사국 등이다. 혈액관리본부는 15개 혈액원과 130여 개 헌혈의 집, 혈액검사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대한적십자사 수익사업의 핵심은 바로 이곳 혈액관리본부다. KBS가 입수한 지난해 적십자사의 세입 내역이다. 총 세입액 7,500억 원 가운데 혈액제제 관련 수입이 2,500억 원으로 34%, 분해혈장 수입이 7.7%, 관련 제품이나 상품 매출액이 14%가량을 차지했다. 혈액과 관련된 수입을 합치면 4,200억 원, 56%로 적십자사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다. 일반 회비와 후원 회비를 합쳐도 겨우 9.8%. 혈액 관련 사업이 적십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평일 늦은 오후, 무더위 속에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 홍대 거리에 있는 헌혈 카페다. 여러 번의 헌혈이 익숙한 듯 이곳을 찾은 젊은이들은 사전 문진을 하고 헌혈대에 누웠다. 실제로 주변에 이제 피 없어서 사고 났을 때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들도 듣고 하니까 그냥 필요한 곳에 많이 가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간호사인 유경 씨는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혈액을 보고 헌혈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나한테서 이제 나온 피를 보고 이제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위중한 경우에 쓰일 걸 생각하면은 많이 뿌듯하죠, 일단은. 이렇게 헌혈받은 혈액은 혈액백이라는 특수한 용기에 저장된다. 대한적십자사는 해마다 입찰을 통해 혈액백을 구매한다. 한 해 약 200만 개, 150억 원 규모의 혈액백 계약이 이루어졌다. (20년) 넘게 적십자에 혈액백을 공급해온 녹십자. 지난 4월 녹십자는 올해도 변함없이 혈액백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규모는 95억 4천여만 원. 녹십자의 최근 매출액 가운데 거의 10%에 이른다. 올해 처음으로 독일계 외국기업 프레지니우스 카비사가 혈액백 입찰에 참여했다. 카비는 입찰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카비 측이 탈락한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의문을 제기해왔다.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규격서 평가 부적격, 즉 성능 불합격으로 탈락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희는 90개국 이상의 혈액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은 공식 논문에 발표된 바와 같이 제조와 완제품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혈액은 혈액백에 보관된 상태로 수혈자에게 공급된다. 혈액백은 적혈구를 보관하는 중심백과 혈소판, 혈장을 보관하는 보조백으로 구성된다. 내부에는 포도당과 구연산, 아데닌, 인산염 등 혈액 보존액이 들어간다. 문제는 포도당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의료 제품은 미국 약품의 원료, 시험법 등 공인 규격 기준을 담고 있는 미국 약전, 즉 USP에 따라 제조된다. USP 기준으로 적합 혈액백에는
포도당이 1리터에 30.3g에서 33.5g 들어있어야 한다. 카비는 이 규정을 지켜 적정한 양의 포도당을 넣어 혈액백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카비는 입찰에서 탈락한 것일까? KBS가 입수한 적십자사의 혈액백 품질평가 결과 보고서다. 적십자는 시험검사법을 USP 기준이 아니라 HPCL법, 크로마토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녹십자의 혈액백 포도당 함량 수치는 적합. 하지만 카비의 혈액백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포도당 함량을 적용하는 시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적십자가 적용한 크로마토법에서 포도당 함량은 어떻게 해석될까? 포도당은 탄수화물 가운데 가장 기본인 당분이다. 혈액 속의 적혈구가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포도당은 그만큼 혈액백에서 중요한 성분이다. 일반적으로 혈액백 제조 과정에서 포도당의 5에서 10%가 과당이라는 다른 당분으로 변한다. 과당 또한 탄수화물의 기본 당분으로 포도당과 거의 유사하다. 논란의 초점은 과당으로 변한 부분도 적혈구의 에너지원으로 볼 것이냐에 있다. 적십자는 크로마토 분석법을 통해 포도당만을 본다. 과당은 에너지원이 아니라 불순물이라는 것이 적십자의 판단이다. 미국 약전에 명확히 포도당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지 포도당에다 과당을 측정하는 법은 없다. 우리는 USP를 가장 적법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당을 불순물로 보지 않고 적혈구의 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킨다면 카비의 혈액백은 적합이 된다. 혈액백 규격을 허가하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의견은 어떨까? 식약처는 포도당과 과당 모두 에너지 공급원이므로 과당은 불순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다. 적십자와는 반대의 의견이다. 미국 약전이라는 허가사항 관점에서 과당을 불순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약전에서 불순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당은 그 불순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포도당의 함량 시험에 과당도 함께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적십자는 식약처의 답변이 틀렸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틀린다고 내놓은 거예요, 지금? 네, 에너지 공급원 절대 아닙니다. 이 질문을 벌써 3개월 전에 했는데 찾아가기도 여러 번 했고 답변을 안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로 어느 책자를 찾아봐도 과당이 적혈구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불거졌다. 미국 약전에 따르면 처음 혈액백을 만들 때 포도당을 1리터에 31.9g 넣게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적십자의 시험법은 과당을 불순물로 판단하고 포도당 수치만 측정하고 있다. 합격 판정을 받은 녹십자의 수치가 나오기 위해선 포도당이 규정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녹십자 측은 포도당 투입량은 기술적인 노하우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 약잔을 따라서 제조하신 게 아닌 건가요, 이게? 아니죠. 약전 따라서
했는데 이 퍼센테이지는 뭐 제가 현업에서 듣기에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인 공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고. 취재진이 입수한 두 가지 내부 서류를 보자. 녹십자 측의 혈액백 제조 허가증이다. 항응고에게 포도당은 미국 약전 기준대로 1리터에 31.9g을 넣는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적십자에 제출된 녹십자 제품 표준서다. 포도당을 100%가 아닌 105.5% 투입, 즉 5.5%만큼 더 투입했다고 인정했다. 두 가지 서류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는 포도당을 초과 투입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한수혈학회에서 수혈자 안전에 우려가 없다고 공식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혈학회에서 세균 주식이 문제가 없다는 의미 확실히 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5.5% 가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을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의학계에서도 관련 입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먼저 혈액백에 대한 적십자의 기준이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과당이 적혈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 대한적십자사의 기준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낸 자의적 기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찰이 끝나면 적십자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견해에 반대했다. 입찰, 그러니까 개찰 전에 그거를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혈학 교과서나 아니면 근자까지 연구된 실험 논문들 불과 2017년에 발표된 미국 수혈학회에서 연구한 연구 논문들에서조차도 적혈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라고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포도당의 과량 투입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포도당의 과량 투입은 우리 혈액 내에 세균 증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포도당 과량 투입과 관련한 위험성을 입증한 연구나 논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규정을 위반한 포도당의 과량 투입이 안전하다는 논문이나 연구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전문 집단과 제품을 공급하는 기관 사이에 논란이 생긴 상황. 취재진은 논란이 된 제품을 직접 만든 녹십자에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규정을 지켰다는 답변 외에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녹십자 MS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기준대로 GMP에 따라 제조하는 혈액백은 미국 약전 기준이나 적십자사의 입찰 규격에 모두 부합하는 제품입니다. 녹십자 MS는 공공입찰 절차에 따라 적십자사의 혈액백 공급자로 선정돼 제품을 공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적십자는 2003년 혈액사고 이후 적십자의 노력으로 수혈 등을 통한 감염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비난까지 모두 감수하며 적십자가 녹십자 제품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취재진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와 녹십자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1960년대 한 신문기사.
여러분의 오줌은 귀중한 외화를 벌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녹십자 혈액 분액 제대 공장이 준공 가동되었습니다. 혈액 분액이란 녹십자의 전신인 수도 미생물 약품 판매 주식회사는 오줌을 정제해 약을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71년 국내 최초로 혈액 제제 공장을 완공한다. 부작용의 위험성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만들기 힘든 약. 하지만 꼭 필요한 약. 남들이 외면하는 길.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 길. 녹십자 MS의 2016년 사업 보고서다. 최대 매출을 차지하는 거래처가 바로 대한적십자사 270억 원을 넘어선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수주 총액은 1,004억 원에 이른다. 전통 있는 조직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1년에 지난해 국감에서는 한 의원이 적십자사가 왜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녹십자의 혈액 성분을 공급하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임시직, 단기 계약직 이런 거는 표준 원가 대비 72%, 또 신선 동결 혈장 같은 경우는 70.3%, 동결 혈장은 65.2% 수준으로 납품된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적십자는 녹십자에 혈액 상품 원료를 싸게 공급하고 녹십자는 적십자에 혈액백 등의 상품을 파는 계약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다. 녹십자한테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이 국가 취재 중 녹십자가 적십자를 이른바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제보자가 나타났다. 녹십자의 의료기기를 납품했던 김모 씨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적십자에 로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녹십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으로 저한테 적십자 인사 좀 해야 되니까 좀 달라고 해서 제가 돈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제가 행정직과 그다음에 의료직 골고루 인사한 걸로 그렇게 제가 좀 들었습니다. 제약업계 1, 2위를 다투는 녹십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김 씨. 그 2012년도에 6, 7천만 원 만들어서 전달한 건 사실이고 또 그 부분은 제가 그때는 굉장히 많은 거래가 녹십자 MS라는 회사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적십자의 한 입찰에 참여했다가 녹십자의 영향력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15년 동안 녹십자 MS가 계속 복직을 했는데 보면은 항상 혼자 입찰을 하고 입찰이 된 다음에 3번까지 입찰을 해서 녹십자가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해당 대표는 입찰 탈락 사유를 물었지만 제품에 이물질이 있다는 구두 통보가 끝이었다고 했다. 저희 담당 기업에 내려갔을 때는 그냥 눈으로 봐서 보여주고 집어서 할 수 없다, 서류도 할 수 없다, 이거는 기획 미달이다, 이렇게만 지불을 해버리니까. 취업 비리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2000년대 초반 적십자의 한 고위직은 퇴직 후 녹십자 자회사에 몸담았다. 혈액 사업을 맡았던 모 부장도 퇴직 후 역시 녹십자 자회사로 옮겨 회사 간부까지 지냈다. 수열연구원의 모 과장은 징계를 받은 후 퇴직해 녹십자 임원으로 특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적십자 직원은 녹십자로 재취업 등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알려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여름 무더위가 막 시작하려던 6월 중순,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강주성 대표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만났다. 2달 전 면역검사 시스템 불공정 고발에 이어 대한적십자사 고발장을 또 손에 들고 있었다. 같이 고발하시는 거죠? 적십자사하고 녹십자사 간의 그 혈액백 계약건인데요.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와 의료기기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적십자를 상대로 꾸준히 고발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전체적인 이 입찰 과정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국가 혈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적자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게 운영을 해나가다 보면 앞으로 그 혈액 관리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십자의 독점적인 혈액 관리에 대해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혈액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국가 혈액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우선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혈액관리를 담당하자는 의견을 놓고 학계와 적십자가 대립했다.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종합대책이 발표됐었지만 그 이후에도 학계는 국가 혈액안전관리원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전문기관 설립이 요구된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제안하기는 국가 혈액안전관리원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설치하려 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혈액관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관련법을 제정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에 대해 적십자 측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중복 관리 체계가 될 것이고 그런 것에 일을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겠는가 책임지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분들에 대한 자격에 관한 의문점이 첫 번째 같이 국가혈액안전관리원을 컨트롤 타워 형식으로 세워졌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의문이 들었던 것은 이로 인하여 이득을 보지 않는 누군가에 대한 첫 번째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독점적인 혈액 사업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기자님들도 나와 계시고요. 혈액 제재의 수입, 허가만 이런 것들도 다 한 조직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실제 이 권한이 남용이 되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아니면 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혈액 사업을 경쟁적으로 여러 기관이 나눠서 하는 것은 사실은 비영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할 때 사실은 옳지 못하죠.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정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저희가 다시 적정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공론화 작업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지. 기존의 직업적인 안전성을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적십자와 비적십자로 나뉜 것 같던 토론회는 결국 적십자 노조와 시민단체의 고성이 오가며 끝났다. 국민이라 하면 헌혈자.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적십자사는 자기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조직이에요. 나중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네, 정리해 주시죠. 더 잘하세요. 이거 안 먹으려면. 네. 네? 선생님도 더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강대성님? 자, 우리부터 토론합니다. 이제 토론이라는 것이 좀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애썼습니다.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혈액 사고를 겪은 외국은 어떨까? 지구 반대편 캐나다. 한여름 거리엔 어딘가로 향하는 이들이 분주하다. 분수대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지나치지 못하고 손을 뻗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의 여름나기와 비슷하다. 그리고 캐나다도 8, 90년대 우리나라와 같은 혈액 사고로 충격에 빠졌었다. 1980년대 오염된 혈액이 대량 유통된 캐나다. 불량 혈액을 수혈받거나 혈액 관련 약품을 이용한 결과 2,000명의 캐나다 사람들이 에이즈에 3만 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됐다. With what was the Red Cross blood donation bank, and there was improper checking, I guess, of blood, and I think there was tainted blood that was in the system. 뒤늦게 청문회가 열리는 등 캐나다 정부가 수습에 나섰다. The Creever inquiry into Canada's blood supply has moved into its final stage. 7 more months of testimony, this time focusing on the role national organizations played in the tainted blood tragedy. 당시 에이즈에 감염됐던 혈우병 환자들은 적십자사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Over and over again, it has been the Red Cross and above them the Bureau of Biologics, who have not been clear in terms of in the past that these products were a risk and that these products were not safe. 청문회의 주요 증인이었던 바이러스 감염병 전문가 프랑시스 박사는 당시 캐나다 혈액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Truly understand them either of why there was such inertia from blood and blood products producers in both. 그리고 18년 후 한 TV 프로그램에서 혈액 관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시도들을 떠올렸다. Take that truth and figure out how you can make things better the next time around. And that was brilliant. That was where your system, I think, excelled far beyond the United States, where 2001년 캐나다 적십자사는 에이즈 사태에 늑장 대응한 데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조 원의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캐나다의 혈액 관리는 이후 적십자사에서 독립했다. 정부 출연 비영리 기구인 캐나다 혈액 서비스 CBS가 나라의 혈액을 관리한다. CBS는 의료기관들의 수혈용 혈액 제제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CBS와 전국 14개 혈액원, 2개 혈장 전용센터는 모두 각 주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캐나다 블러드와치는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설립한 기관이다. 이들은 국가의 혈액 관리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감시한다. And when you have a voluntary system under a national blood authority that's accountable to the public and that's accountable to the government, is that we can take care of the donors, we can have oversight with testing, and we can ensure that those blood products are being used within our countries for the patients that need it. 캐나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혈액 관리에 대한 믿음을 보인다. Canadian blood system is safe? Yeah, I think so. I believe it's regulated by the government, so I wouldn't really have a reason to think why it wouldn't be safe. Why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to
keep the blood in the public domain? Because if you start, if money gets involved, then things all go wrong, corrupt and everything like that. So it should always be kept public. 적십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봉사? 그리고 약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쓰였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뿌듯하죠. 적십자는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적십자는 대표적인 봉사단체지만 우리나라 혈액의 90% 이상을 독점하는 거대한 기업이기도 하다. 혈액은 특수한 전문 분야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혈액을 많이 뽑아서 많이 쓰는 게 혈액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성을 어떻게 하면 많이 정말 확보할까 고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같이 혈액을 팔아야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운영하는 이 체제 안에서는 그거를 구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적십자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혈액 관리로 적십자의 빛을 지키는 이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적십자를 믿고 적십자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이다.